시간에는 불안공황 요소표와 불안공황 분석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강의에서 우리 지현 씨의 예로서 불안공황 요소표, 또 불안공황 분소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공황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공황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적어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표를 보시면 자료실에서 이제 다운을 받으신 표를 보시면 1번과 2번으로 처음에 이제 불안공황 요소표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적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에 불안공황 요소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적어 나가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크게 한번 해봅시다. 불안공황 요소표에 대해서 이제 적는 겁니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적고 그 다음에 그 요소들, 우리 세 가지 요소 있죠? 신체 요소, 생각 요소, 행동 요소들을 기억나는 대로 이제 공황이 조금 지나간 후겠죠. 아니면 막 공황이 있을 때 좋습니다. 막 순서랑 관계없이 일단 두서 없이라도 이런 증상들이 있었다라고 쭉쭉쭉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현 씨가 했던 하나의 예로서 제가 대신 지현 씨가 했던 것들을 제가 받았던 공황 요소표를 제가 다시 한번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적으려고 하는 것은 이지연님이 저한테 줬던 공황 요소표인데요. 불안공황 요소표인데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상황이 뭐였냐면 지하철을 타러 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공황이 실제로 왔던 때가 아니고 예기 불안, 우리가 이제 지하철 타러 가기 전에 불안했던, 겁이 났던 그때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자, 우리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불안공황 요소표 또 불안공황 분소표는 공황이 왔을 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황이 없을 때 예기불안이라든지 평소에 불안할 때 이런 어떤 요소들을 찾아내서 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 공황 또 예기불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고 평소에도 불안하다든지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든다든지 예기불안이 왔을 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보여드릴 예가 지현 씨가 예기불안이 왔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을 타러 가기 전에 예전에 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걱정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느껴졌던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때 지현 씨가 느꼈던 증상은 가슴 답답함이 있습니다. 지현 씨는 보통 공황이 오면 숨이 막히고 숨이 찬 이렇게 호흡기 증상으로 오지만 이것은 아마도 그렇게 공황보다는 예기불안이었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공황하고는 조금 달랐던 이제 그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네요. 매습거림. 또 지현 씨 특징 중에 하나가 소화기관 쪽으로 오는 증상이 있다라는 이제 이런 또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역시나 뭔가 지하철 타러 가기 전에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좀 미식미식하는 신체 요소가 있었네요.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하철을 타야만 한다. 뭔가 좀 부담되는 거죠. 지하철을 타야만 한다. 실제로는 타기가 싫은데 지하철을 타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공황이 또 오면 어떡하지? 그렇죠. 역시나 공황이 또 올까봐 걱정이 됐겠죠. 또 오면 어떡하지? 또 그런 생각들, 어떤 생각들이 또 있었습니까? 나한테 들었던 생각들을 다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난 정말 지하철에서 쓰러질지 몰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난 정말 지하철에서 쓰러질지도 몰라.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지하철에서 쓰러질지 몰라. 이런 생각들, 미리 불안해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군요. 자,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날은 지하철 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회피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행동은 결국은 회피 행동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본인의 모습으로 뭔가 속상해하면서 손톱을 물어뜯는 이런 행동까지 이날은 있었네요. 이날 지연 씨가 있었던 상황은 지하철을 가기 전에 일기 불안이 있었던 상황이고, 신체 요소, 생각, 행동 요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공황 요소표 1번을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요소를 가지고 어떤 순서대로 이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2번의 불안공황 분석표가 되겠죠. 자, 이것이 사실은 더 1번보다는 더 중요한 건데, 1번의 재료를 가지고 이 2번을 구성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 증상이 있었던 것은 뭘까요? 신체 증상보다는 나 지금 지하철 타러 가야 된다라는 생각부터 아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있었던 건 생각입니다. 지하철 타러 가야 한다. 지하철 타러 가야 한다라는 생각. 근데 여기서 무슨 생각이 또 연결됩니까? 공항이 또 오면 어떡하지? 공항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연결됩니다. 이건 이제 생각이죠. 이제 생각 요소죠. 처음에 시작된 건 생각이네요. 이것은 신체 요소를 유발합니다. 가슴 답답함을 이제 유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뭐 아주 정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큰 흐름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 뭔가 좀 부담되는 생각이 있었고, 그것으로 가슴이 답답함이 좀 유발됐고, 이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할 때 손톱 물어뜯는 것이 맨 나중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지금 옆에 제가 지연 씨가 해놓은 것을 보면서 그걸 적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손톱을 물어뜯는 게 세 번째 있었군요. 가야 된다. 아유 답답하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되면서 손톱을 물어뜯는 이런 증상이 있었군요. 그 다음에 어떤 걸로 연결이 되었을까요? 위 요소를 보면서 자꾸 이제 만드는 겁니다. 행동이 있었고,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신체 증상이 있고, 행동이 있고, 이 행동은 또 뭘 유발하느냐? 신체 증상을 유발했군요. 속이 메스꺼렸다. 속이 메스꺼림, 신체 증상을 또 유발했네요. 이것들이 뭐 착착착 이 순서는 아닐지 몰라도 큰 흐름은 아마 맞을 겁니다. 속이 메스꺼리고 뭔가 몸이 더 불편해지면서 점점 더 자신이 없어졌겠죠.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어떤 생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지연 씨는 여기서 난 정말 지하철에서 쓰러질 것 같아. 정말 지하철에서 쓰러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됐군요. 그래서 마지막 행동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안타까운 행동인 회피 행동. 뭡니까? 지하철 타는 것 포기.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요번에 있었던, 자, 다시 한번 크게 볼까요? 지연 씨의 상황을 봅시다. 불안공황 요소표에서 신체 요소, 생각 요소, 행동 요소 이렇게 쭉쭉 썼고요. 그것을 통해서 불안공황 분석표를 작성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어떤 연관고리로 나의 신체와 생각과 행동들이 얽히고 설켜서 공황을 점점 더 심하게 유발을 하는지, 특히나 지연 씨의 예는 얘기 불안에 대한 예로서 어떻게 회피 행동까지 결국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는 그런 분석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떠세요? 예전에 그 공황 기록지에서 좀 단편적으로 본 것보다는 내가 이런 상태로 좀 나아간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 단계들입니다. 이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이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단계들이요. 이 단계들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멈출 수 있다면, 이게 연결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겁니다. 더 확장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공황이 막 폭주하듯이 심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해야 될 일들은 이 불안공황 분석표에서 나온 이 항목들이 연결되는 이 순서들을 끊어내는,
어쩔 때는 신체 증상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들 우리 뒷장에서 신체 노출 훈련에서 배울 거고, 또 어쩔 때는 생각에서 다른 증상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생각 기록지를 통한 생각 수정을 할 거고, 또 실제로 회피 행동을 하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결국은 자꾸 부딪히게 용기를 얻는 또 일상 훈련, 이런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뒤에 이제 우리가 쭉쭉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본인 스스로의 공황을 분석하고 자기에 맞게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뒷부분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성철님의 불안공황 요소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성철님이 저한테 줬던 이제 그게 제 옆에 있는데요. 이걸 제가 보면서 그대로 윤성철님이 했던 대로 제가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확대를 해놓고요. 윤성철님이 이걸 작성했던 것은 역시나 아까 봤던 이지연 씨처럼 공황이 실제로 왔을 때보다는 뭐 예기 불안이라든지 또 불안한 상황,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작성한 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살펴보시면 이런 거예요. 잠시만요. 좋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에요. 일요일 저녁 어떤 건지 좀 생각이 나시죠? 윤성철님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에서 특히나 회사에 대한 부담감, 회사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큰 분입니다. 역시나 일요일 저녁이 되니까 다음 날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아마 스트레스를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불안이 이제 밀려왔던 일요일 저녁 밤이 되겠죠. 일요일 밤의 상황입니다. 그때 있었던 신체 요소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한 것이 있었나 봐요. 목이 뻣뻣하다. 그죠? 소화가 안 된다. 이 다 신체 증상이죠. 이런 것들이 그날 밤에 있었던 거예요.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 몸살기 같은 것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 아마 전체적으로 좀 몸은 긴장이 된 것 같아요. 막 공황처럼 밀려오는 증상들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확실히 긴장된 증상들은 있죠. 생각은 역시나 내일 회사를 가야 된다는 부담감입니다. 내일 회사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회사 가면 또 얼마나 시달릴까, 이제 이런 거죠. 역시나 그러면서 연결되는 생각이 회사 상사에 대한 생각이군요. 회사 상사가 날 괴롭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또 다른 이런 생각을 하는군요. 몸이 아무래도 좀 긴장되고 스스로의 뜻에 맞게 안 움직이니까 병에 걸렸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도 있었나 봅니다. 병에 걸렸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행동은요? 한숨을 몰아쉰다. 한숨을 몰아쉬셨고요. 한숨을 몰아쉰다.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왔군요. 잠을 못 자고 거실에서 서성인다. 그죠? 담배를 연달아 피운다. 자, 이제 우리가 불안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 여지없이 나타나죠. 담배를 연달아 피운다.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군요. 이제 이 요소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윤성철 님이 해오신 걸 한번 봅시다. 처음에 있었던 건 역시나 생각입니다. 우리 공황이 정말로 왔을 때는 처음 시작은 신체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막힌다든지 가슴이 뛴다든지 뭔가 답답하다든지 이런 느낌들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 불안이라든지 예기 불안 또 이런 것들은 또 생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생각으로 시작되게 되는데요. 내일 해야 될 업무가 생각난다부터 시작된 거예요. 불안이요. 내일 해야 될 업무가 생각난다.
자, 내일 해야 될 업무가 생각난다. 이제 생각의 요소입니다. 자, 생각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것은 신체 증상이군요. 가슴 답답함. 여기서 또 신체 증상이 속이 더부룩해짐 이렇게 연결이 됐군요. 자, 위에 있던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속이 더부룩해짐. 이제 신체 증상이죠. 이것이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 속이 안 좋고 가슴이 답답하니까 몸이 뭔가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이 더 심해지면서 이번에는 회사 업무가 아니라 회사 상사까지도 좀 생각이 나는군요. 내가 뭔가 일을 잘 못할 거야. 이제 이러는 거죠. 일 못한다고 나를 괴롭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군요. 상사가 괴롭힐 것 같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연결이 되나 보세요. 이 정도면 벌써 상당히 지금 불안한 정도로 이제 왔죠. 이제 온몸이 아프다군요. 온몸이 긴장된다입니다. 온몸이 긴장된다. 아프다. 역시나 신체 증상이고 위에 있었던 것은 생각이죠. 이렇게 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걸로 연결되냐면 행동이 나옵니다. 이 정도 불안함이 이제 불안한 행동이 막 나타나게 되죠. 잠을 못 자고 거실에서 서성인다. 이렇게 됐죠. 담배를 연달아 피운다. 줄담배 피운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또 어떤 생각이, 이건 행동인데 이 행동을 본인이 또 보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내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줄담배를 계속 피우는 걸 보니까 병에 걸릴 것 같다 라는 또 불안한 생각, 이렇게 이제 생각까지 이제 진행이 된 이래서 뭐 그날 잘 못 자고 이게 빙빙 돌았던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역시나 공황 자체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불안한, 거의 공황에 버금갈 정도의 불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생각으로 시작된 것들이 어떻게 신체 증상 또 생각 또 신체 증상 행동 또 생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제 대충 입체적으로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공황 요소표와 분석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 고리들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은 좀 해보십시오. 어디가 좀 굉장히 좀 과도하게 넘어가는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이걸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끊는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또 한번 사례를 볼게요. 이번 사례 한 가지만 더 보면 이게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3번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윤성철 님이 해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윤성철 님이 거의 공항에 왔던, 집에서 공항에 왔던 적이 있네요. 물론 이제 터널이라든지 차에서 많이 오시는, 또 회사에서 많이 오시는 분이지만 이때는 또 집에서 왔던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 윤성철 님의 공항이 어떻게 확대되는지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윤성철님 경우를 앞에서도 하나 했고 지금 새로 하는 거여서 앞에 거와 이거는 상당히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어떤 패턴으로 정해질 겁니다. 요런 신체 증상일 때 요런 생각으로 넘어가고, 또 요런 생각이 있으면 요런 신체 증상 또는 행동,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에 성철 씨가 보였던 것들을 한번 좀 봅시다. 상황은 뉴스를 보는 상황이에요.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강도에 대한 뉴스를 보다가 이제 아마 불안해진 것 같네요. 강도에 대한 뉴스를 보는 상황. 신체 요소는 심장 두근거림. 역시나 성철 씨는 심장 쪽으로 어떤 불안이 잘 오는 분이죠. 이번엔 손발 저림도 좀 있었군요. 손발 저림이라는 신체 요소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뭐였을까요? 뉴스를 보면서 역시나 우리 집에 강도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하지? 라는 생각을 했군요. 그러면서 생각이 뭐 연결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밖에서 서성이던 사람이 수상하다. 아까 밖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우연히 봤나 보죠. 밖에서 이제 뭐 돌아다니던 사람이 있겠죠. 서성이던 사람이 의심스럽다. 뭔가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아까 밖에서 좀 서성이던 낯선 사람을 봤는데 혹시 이제 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어떤 행동들을 했냐면, 창문과 현관을 열었다 닫았다 여러 차례 확인, 잘 닫혀 있나, 좀 과도할 정도로 확인한 거겠죠. 그 다음에 불면,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날. 자, 상당히 공포스러웠던 걸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공황 정도까지 갔다고 하면 공황 기록치에 이제 좀 적으면서 어느 정도 공포였는지 정도를 적었겠죠. 여기서는 정도를 적진 않지만 주로 어떤 스타일로 메커니즘이 연결되는지 살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뉴스를 보다가 생각이 든 게 먼저예요. 뉴스를 보다가 처음에 했던 것은 우리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들면 하지? 라는 생각이죠. 생각이 먼저 있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생각이 또 한번 연결됩니다. 아까 밖에 있던 사람이 수상하다. 또 생각이죠. 이제 신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장 두근거림, 그죠? 손발 저림, 이렇게 신체 증상이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창문과 혈관을 일일이 확인하는, 조금 단순하게 쭉 보이는 이제 그런 거네요. 아주 이해가 잘 되는 거여서 더 좋습니다. 일일이 확인한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불안해서 또 불면도 이제 행동으로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공포스러웠던 밤이 이제 흘러간 이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좀 작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모양을 볼까요, 다시요? 윤성철 님이 어떤 뉴스를 보다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상당히 좀 긴장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공황이 이렇게 자꾸 오다 보면, 나중에도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공황이 올 때도 올 때지만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어 있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공황까지는 안 가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더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윤성철 님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좀 강도에 대한 좀 걱정스러운 뉴스를 보니까 나도 우리 집에 강도가 들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쭉쭉쭉 불안이 더 가중돼서 나중에 잠을 못 이루고 창문과 현관을 과도할 정도로 좀 확인하는 이런 행동까지 나왔던 그런 불안 이벤트에 대한 공황 불안 요소표와 불안 공황 분석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새의 경우에 대해서 일일이 좀 써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해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본인이 겪었던 불안이라든지 공황이 왔을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내 불안이 가중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해서는 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할수록 나의 공통점들이 발견되고 어느 부분이 정말로 자꾸만 확대되는지, 또 추후에 어느 부분을 내가 끊어내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면 여러 차례 반복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또 숙제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